탈탈탈 오늘은 전예나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보조 MC로 최태선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우선 조금 긴장하셨죠? 네. 전혀 방송 출연을 안 해보셨나요? 네네네. 이만감, 모란봉, 또 다른 탈북민 분들 방송이라던가 전혀 안 해보셨나요? 원래 좀 나오는 그런 데에서는 좀 재미가 없다나 보니까 좀 많이 소개도 받은 데도 없지만 해도 또 그럴 시간도 없었거니와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지금 오늘이 지금 처음입니다. 아, 네,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제가 최태선 선생님께 감사하죠. 선생님, 저 소개를 좀. 네.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언젠가 베나TV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원 선생님하고 여자 하나원으로 갔다 평택을 봤는데 건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타일 붙여갔구나. 예. 그래서 집을 줄 때게 평택을 가갔다. 예. 그래서 평택에 와서 그러면 여기 평택에 정착해가지고 교회도 가고 이러다가 전예나 씨를 만났다는 거죠. 거기서 만났습니다. 원래 리코르. 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좀 자중해야죠. 네, 제가 선생님의 근황 탈탈탈에서 또 한번 여쭤봤었는데 두 분이 교회에서 만나셔서 현재 또 즐겁게 만나고 계시다고. 네. 만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만난 지 이제는 4년이 좀 되는가요? 어느 세대요? 어느 세대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렇게 흘러오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또 오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으니까 좋았으니까 이렇게 시간도 세월도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또 내 맡은 일에 또 열심히 하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용기 내서 탈탈탈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출연이니만큼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직접 인사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 지금 거의 7년째 되는 이 해 처음으로 우리 장보경 작가님을 만나 주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이 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 행복이 얼마나 저한테는 큰 영광이고 행복이고 자랑인지 정말 잊을 수 없는 이 나날들을 지금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방송 같은 거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면 북한에서 뭐 아나운서나 방송 일 전혀 안 해보셨어요? 저는 좀 예술 분야에서 좀 취미가 있어서 학교 다녔었을 때도 예술 선전대에 좀 많이 다녔었어요. 역시나 어쩐지 목소리가 그래. 해보신 목소리라서 그래. 무대 소개를 할 때도 제가 많이 이제 출연을 했었거든요. 말 들어보니까 학교 때 어릴 때 학교에서 소크를 하잖아요. 거기에도 많이 참석 다니고 했었고 지금 피아노도 해요. 조금 좀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좀 잘해요. 즐기니까요. 제가 즐기니까 집에다가 안 돼도 그저 우리 소박한 노래들 다 해요. 잘해요. 우리가 북한에 있었을 때는 그 어떤 희망과 포부도 꿈꾸어도 꿈꾸지 못하는 우리 북한 사회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늦게나마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정말 후회되는 게 지금 빨리 왔으면 이런 좋은 세상에서 내 꿈꾸고 싶었던 그 나날들을 활짝 피워볼 수 있으련만 너무 늦어온 것이 후회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아직도 우리가 창창하니까요. 내가 이제 나이 50대 이제 반세 살아갔던 이 생활 대한민국에서 살면 내가 100세까지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 나이가 아직 어린 소녀의 마음이나 같은 이런 심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피아노도 피아노도 좀 북한에 있었을 땐 조금은 발풍금을 좀 했었어요. 조금 했었었는데 여기 와서 그 피아노를 너무 타고 있는 분들이 그
피아노 소리가 귀에 너무 쟁쟁하게 들려오니까 자나깨나 계속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너무 새 것은 너무 비싸다나 보니까 꿈도 못 깼었었는데 어느 날이 저 당근 마케팅 있잖아요. 네. 아, 당근 마케팅. 네, 거기에서 많이 이분들이 뭐 아이들이 쓰다가 이제는 안 쓴다 하고 이렇게 내놓은 이런 그 제품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검색해가지고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2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피아노는 어디서 치시는 거예요? 어디 두시고? 집에 있어요. 아, 집에다가 두고 하나원에서 준 집 그대로 그거 지금 제가 쓰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한 8평 조금 더 되게 되는 집인데 나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집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이런 세상을 다 맛보는 것이 야, 이런 날도 있었구나. 북한에 있어서 내가 지금 뭘 했을까 하는 생각. 거기에다가 예. 자기가 일해서 또 로인도 타고 가는 일, 그 돈으로 조금씩 해서 피아노도 이제 뭐 큰 비싼 피아노는 아니래도 가정에 있는 그 70만짜리면 좋은 거예요. 여기 또 전자피아노 그놓고 내 고향 노래 들어보셨어요? 네, 잘해요. 같이 듣죠. 가고 우리 선생님도 찾아가서 근황하는 게 아니라 가서 또 배우고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저축 번대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음악대로도 하고 내 고향 노래랑 아리랑 노래 아리랑 다 손반점이 잘해요. 자랑이 끊이지 않으시네요. 정말. 예, 그래서 그런 확실한 취미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북한에서부터 배우고 싶으셨던 걸 여기 한국 와서 배우시니까 그 기분도 새로우실 것 같고요. 그냥 나이가 나는 그냥 나이 타령이에요. 그냥 아니 근데 너무 동안이시고 고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나이 듣고 그래요? 알고 있었는데 어디 가나 어디 가나 마음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이러니까 오히려 항상 얼굴이 피어 있지 않아요. 항상 근심 걱정이 없어요. 북한한테 있으면 항상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내일이면 못 할까 하는 이런 항상 근심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언제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국에서는 뭐 얼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하니까 이제는 내 몸을 내가 가꾸며 살아야 된다 하는 TV에서도 얼마나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주름이 갈세라, 늙어질세라. 그렇죠. 네, 얼마나 이게 피부가 쾌활하고 이런 화장품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돼주고 하니까 거기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선택해서 사면 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내 마음이 자유가 있지 않아요. 난 그것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잠에 자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정말 대한민국에 온지 내 이런 사랑 이런 복도 받고 사는구나. 정말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이 더 감사하네요. 자, 한국 오셔서 또 벌써 7년 차시고 이제는 한 번쯤 또 북한에서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이 고향 여기 처음 들어봤어요. 함경남도 홍원. 사실은 제 홍원이 있었다는 그 고장을 얘기하고는 싶지는 않아요.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좋은 기억보다는 좀 힘들고 안 좋은 기억이 더 기억이 되살리기가 그 저뿐이 아니라 좋은 인상도 아니고 나쁜 기억들을 또 되살린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걸 대해서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은 70~80%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게 북한에 대한 우리 생활, 우리 수도나 평양의 수도나 지방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차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좀 말하고 싶은 한 가지 중에 하나예요. 홍원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북한 분들은 어떨까요? 선생님은 홍원 하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나도 군대 제대돼 가지고 함흥을 갔지
내가 난 고향은 자강도고 함흥에 와서 홍원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듣었다 뿐이에요. 우리 홍원이는 저기 경포, 운포 쪽 편에 바닷가가 있고 그 홍원 사람들은 우리 홍원의 집에 있는 쪽 사람들은 저기 신포하고 좀 많이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 홍원 우부로 가자면 오십리를 들어가야 되고 여기 풍어 신포 쪽으로 가려면 한 20리 정도로 가거든요. 20리 정도. 그러니까 바다가 가까운 곳에는 신포 쪽에 가까운 곳이었었거든요. 내가 홍원에 대해서 듣던 건 북한에서 군견 훈련소가 있잖아요. 네. 군견 훈련. 내가 사회안전부 군관 훈련소. 군견. 내가 사회안전부 인민경비대 출신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 사회안전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사회안전부 그 어국이라는 게 있다고. 여기에서 그 홍원에서 어국이 국경경비대라는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거기에서 군견을 훈련주는 군견 훈련소가 유명한 데란 말이에요. 아, 홍원이? 홍원이.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엔 잘 몰라요. 군견 훈련소가 있다. 여기에서 군견 훈련을 양성해 가지고 사회안전부 그 다음엔 뭐 말하자면 뭐 보위부를 하든지 뭐 국경에 분계선에 이제 거기서 훈련전 개들을 인민군대에서도 하지만 여기서 한 개들이 정말 그 최고의 군견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밖에 그저 그러면 몰라요. 그 홍원이 이제 고향이시고 아니 사남매 중에 막내 딸이세요. 막내래 가지고 저는 집에서 제일 많이 사랑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그냥 막내라 하면 그냥 언제나 사랑스럽고 일도 많이 시키지는 않았지만해도 저는 또 막내로서 저기 학교 다녀오면 바로 엄마를 좀 도와주려는 엄마에 대한 그 지극한 정성이 좀 많이 좀 남보다 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가 좀 많이 좀 그런 측면이 좀 많았었어요. 애틋함이 좀 있으시군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많이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품들이 있었으니까 그 감정을 내가 많이 받았기에 어머니께서 일 나가시면 제가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가면 항상 여름에는 감자가 있었어요. 우리 북한에는 감자 있었는데 그 감자는 어머님이 일 끝나고 오면 또 바로 또 감자를 깎아서 다시 저희 밥을 지어야 하니까 그것이 제가 항상 제 기억에 그게 많이 좀 기억에 딱 남으시는군요. 엄마 일하면서 계속 집안일까지 바깥일까지 다 하는 그 생활이 저희한테는 많이 엄마가 좀 가슴이 아팠던 그런 심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던 마음, 6학년 됐을 때 5학년에 있었었나? 그때 당시에도 쉬는 시간이면 왠지 그때 당시 쉬는 시간이면 뛰어와가지고 그 감자를 일을 도와주려고 감자를 한 서류를 깎아놓고 집안일을 걷어놓고 그러고 학교 수업이 늦은 시간에 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저를 지적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시오. 화장실에 갔다가 이렇게 늦어온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자리에 그냥 들어가라고 했던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었어요. 종종. 그러다 보니까 막내로서 엄마에 대한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엄마는 항상 우리 그때 집에서는 좀 술 좀 만들었어요. 아, 술 만드셨어요? 네, 술 만들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그다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좀 넉넉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중 괜찮게 하루 3끼는 그 옥수수 밥으로는 그냥 먹으면서 살았었거든요. 아무튼 그 술 때문에 그냥 돼지도 키우면서 생활을 그중 괜찮게 좀 살아갔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다른 형제 자매분들은 지금 다 북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세하게 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이는 좋으셨는지 어리셨을 때? 어렸을 때는 언니 오빠분들이 그런 사랑 속에서 저는 그 한 집안 식구 생활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다 같이 살았던 다 같이 살았던 생활들 오빠랑 뭐 장가 들고 언니랑 시집 가고 가기
전에 함께 살았던, 모여서 함께 아빠 엄마랑 같이 살았던 그 생활들이 그때 당시에는 김일성 그때 있었으니까 완전히 그 고난의 행군의 시기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생활이 많이 괜찮았었거든요. 이게 80년대, 90년대 초 이때. 네네네네. 그때 당시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북한이 고난의 시기 싹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생활이 조금 있었죠. 돌아가기는 네네네 돌아갔었어요. 94년도 김일성이 죽으면서 그 김정일이가 정치하면서 돈을 몽땅 화폐 계약하고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 그 국만을 위해서 하다 나니까 그때 이제 고전까지는 이제 가정들의 생활이 있고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어. 네. 집에서 지금 현재 피아노랑 칠 때 나의 살던 이 노래를 치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오고 그런 생각들을 다시 되돌려 보면 다시 되돌려 보는 그 생활이 그 아빠 엄마랑 함께 형제들이랑 다 같이 살았던 그 생활들이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네네 가족과 함께 있었던 생활들이 제일 행복스럽고 제일 기뻤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학교에 다녔었을까요. 3년에 한 번씩은 김일성은 그때 학교마다 사랑이 선물을 준다고 옷들을 다 나눠줬었어요. 옷도 선물해주고 사탕과자 다 선물해줬고 했었으니까 정말 세상에 부름없는 진짜 북한이라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죠.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저도 어릴 때는 항상 그 의사 제일 부러웠어요. 제일 부러운 게 간호사를 계속 부러웠었었는데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주사 놓는 게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고 나도 저런 데를 다녀봤으면 하는 생각하면서도 야 설마 나 같은 뭐 전한 이런 생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생각도 못하겠다 하면서도 비록 공부를 한다고 해도 좀 있는 사람들은 바꿈치기를 해요. 예, 바꿈치기를 해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른 전문학교 이렇게 떨어져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했었었는데 저희 집에는 좀 오빠가 그때 농업대학으로 좀 들어갔고 그리고 큰 언니는 머리 이게 이발소 다니면서 재봉도 하고 셋째 언니는 재봉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욕심이다 하는 생각에 그냥 집에서 그냥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었거든요. 예, 돌아가시다 보니까 예,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렇게 엄마 혼자 두기에는 너무 내 어린 마음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은 심정이어가지고 그냥 엄마랑 같이 집에서 술을 하면서 장사를 좀 했었어요. 이게 북한에서 의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물론 한국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대학 갈 돈도 필요하고 하지만 북한은 뭐 지금 여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북한에선 이제 의사가 돼갔다. 평양 의대를 가갔다. 함흥 의대를 가갔다. 어느 대학 가갔다.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토대가 좋아야 되고 토대가 좋아야 보일 만한 돈도 있어야 되고 토대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엔 또 돈이 좀 있어서 고해야 대학을 갈 정도라면 근데 대한민국은 여기 와서 자기 열성만 있고 공부만 열성실히 해서 하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간호원 그러네요. 여기 오셔서 여기 왔었으니까 여기 와서 희망을 여기 와서 실현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북한에서도 또 예술 분야에서 많이 좀 관심도 또 많은 꿈을 꿨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언니가 함흥 쪽에 또 큰 어머니가 또 계셔서 또 빼기를 좀 해볼까 해가지고 저 같이 갔었었는데 마침 또 거기 예술 부문에 있는 또 알고 있는 선생님이 또 어디 외국 출장 가셨다고 하셔서 그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거기에서 집에서 부업하시면서 장사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게 된 거라는 거죠. 의사라는 꿈은 이제는 접으시고 그러면 앞으로 뭘 하면서 먹고 살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김일성 죽고 나갔어요. 네. 그때도 우리 집 살림이라는 거는 그냥 장사를 해야만이 모든 북한 사람들은 뭐 배급도 다 끊겼죠. 농사를 해도 뭐 농사를 잘 안 되지요. 하니까 장사를 해야만이 살 길이다. 이제 고난군이 시작했어요. 했으니까 장사만이 살 길인데 집에서 우리는 좀 오랫동안 우리 오빠가 우리한테 이렇게 좀 술 하는 방법들을 배워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 한 다음에 집에서 술 기운이가 제가 오랫동안 잠복되어 있으면 그 집에 있는 수리가 잘 돼요. 술 맛도 좋고 이 향기도 있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우리 집 수리가 좀 이름났어요. 좀 많이 좀 이름나가지고 많이 좀 팔렸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술을 팔아서 왜 잘 살았는가 하면 술 한 대박이가 한 킬로 500 나가면 한 킬로 700 나가는 대박이가 있어요. 그 대박이에서 술 25%는 못 돼도 24% 정도 되면 한 킬로 700에서 300, 400까지 거의 나와요. 400까지. 24% 나온다는 게 우리 아침 술은 우리 한국 수리는 18%? 아, 그 도수요? 도수 얼마나 15도, 18도 먹어요. 근데 23도, 24도요. 우리는 북한은 24도부터 25도부터 마셔야지 술 마시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 24%, 25% 주정기가 다 있어요. 주정기 몇 프로라는 거 다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박에 제일 저식에는 대박에 그 김일성 죽기 전에는 한 대박에 한 세 병까지는 대충 나왔어요. 그 3병 나오면 한 병에 한 대박씩 받아요. 아, 네. 꽤 괜찮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3병이면 한 대박에서 3병을 뽑는데 3병에서 또 한 대박을 받아요. 그러면 3대박 받지 않아요. 그게 큰 엄청난 장사였었어요. 고난이 행군식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 술은 마셔야 되겠는데 너무 비싸다고 좀 오는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하다 나니까 이제 대박 밀어서 이제는 한 킬로 조금 100, 200 정도 되게 이렇게 또 팔다나 보니까 프로수는 약간 좀 떨궜어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나 보니까 지금 술은 술대로 하면서도 옥수수는 옥수수대로 받고 까리는 있잖아요. 술까리가 있어요. 그 까리는 돼지를 나머지 까리가 있어요. 그 돼지를 먹이고 술 취한 돼지들이 먹고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동안에 돼지를 팔아가지고 또 직접 팔지는 못하고 가을내기를 팔아요. 가을내기를 팔면 50kg 정도, 우리는 큰 돼지를 그렇게 안 키우고 그냥 60kg까지 딱 키웠었거든요. 60kg까지 키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모내기 시기에는 외상으로 다 팔아야 되거든요. 옥수수를 없으니까 직접 옥수수를 내고 받는 이런 고장들은 없으니까 가을내기를 해서 돼지가 50kg라면 3대1로 150kg 옥수수를 받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기껏 그렇게 장사를 해서 뿔코서 계속 살고 하다 보니까 그다지 크게 고생은 없었어요. 고생은 없었고 한번 집에서 우리가 좀 술도 뽑고 돼지도 뽑고 하니까 도둑 맞추는 때가 있었거든요. 아마 밖에서 어떤 놈들이 개를 딱 보니까 개도 없고 개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적놈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 북한이 또 집 구조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아랫방, 웃방에서 웃방까지 있고 아랫방에서 여기 고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고방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뒤에서 진흙으로 아마 이렇게 파가지고 진흙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진흙으로 구덩이를 팔아가지고 이만큼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 들어서 술떡은 안 가지고 술을 다 퍼가지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내가 없었고 엄마 그때 혼자 계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때 내가 하몽에 오빠 집으로 갔다 오는데 저기 지금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 너네 집 도장 맞췄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가보니까 엄마가 지금 혼자서 지금 앉아가지고 있어서 멍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만큼 파져 있었다고. 지금 거기에서 술을 다 퍼가고 쌀 다 퍼간 것도 몰랐다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이름이 야단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었는데 그 사람 내가 짚었어요. 짚어가지고 그 우리 집에 술하고는 나무로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그때 당시 없었으니까 술 3병에 나무게 한 달구지 그거 가지고는 한 2달, 석 달까지는 나무로 잘 뗐었거든요. 우리 집에 술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술을 많이 파니까 이 사람은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항상 오면 외상으로 가져가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한 번은 우리 집에 시계를 벗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대형으로 시계를 벗어놔요. 근데 거기에서는 장사를 완전 철저하게 하니까 시계를 벗어놓고 그리고 다음번에 올 때 그 값을 가져오면 내가 시계를 줄게요. 그랬었거든요. 그냥 거기서 한 병으로 가져가고 시계를 벗어놓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 시계는 그냥 있는데 그날이 좀 우리 집에 그 다음 며칠 후에 내가 지금 없는 사이를 알고 이렇게 좀 술도 쌀도 다 훔쳐 갔었었는데 우리 집에 자주 내하고 그 사람하고 좀 많이 좀 통했던 사람이니까 좀 그 사람인 것 같은데 한번 좀 알아볼 수 있겠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한번 가보겠다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니까 술을 한 빵토 있는 데다가 집에 들어가는 임시에 그 집에 밥 먹고 이러면서 술까지 퍼먹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더니 원래 그 집에는 못 살았던 집인데 이 사람이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가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야 너 잘 산다. 너 어떻게 된 거야? 야 그 다음에 술을 같이 앉아서 술을 같이 일부러 먹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같이 먹여서 야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 우리 집에 가니까 이러면서 말이 슬슬슬슬 나오더래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몽따구리 그 지게 벽을 뚫고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이 사람을 믿고 지금 다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몽땅 이 사람이 이렇게 훔쳤다는 거 알고 먼저 그 보안원한테 먼저 가서 알리고 그 다음에 너네 집에 걔 맞구나. 네가 생각했던 대로 걔가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처럼 뭐 경찰 부르고 고소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때 그 당시에는 가만 놔뒀었어. 그렇게 하고 이 그룹바들이 매번 몇 달에 한 번씩 내려오는 게 있어요. 검열 때 이렇게 내려올 때 이게 생활을 건전치 못하고 이게 그 사회생활 이게 조직생활을 잘 하지 못한 사람들은 뽑아가요. 거기에서 그때 당시 이 사람이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단련대에 들어갔었어. 6개월 단련대. 6개월 단련대라는 게 아예 무보수. 무보수. 뭐 돈도 안 주지만 돈도 없고 배급도 없고 6개월을 가서 정말 일만 해야 돼. 그냥 그 건축 일하고 그죠. 네, 농사 일, 노가다 일. 예, 경찰에서 농사. 시키는 일들을 해요. 그런 일만 하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 사람이 돈은 그 마을에서 잊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또 이사로 가더라고요. 결국엔 평판이 떨어져서 네네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빛이 다 완전 손가락 받으면서 사니까 돈은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자기 친척들을 통해서 다른 고장으로 이렇게 이사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고난의 인구 시기랑 맞물려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었죠. 네, 힘들었었고. 도둑도 그러니까 많아지고 딱 그때인 거죠. 그때는 똑바른 정신을 가져야지 내 물건을 지킬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북한 말 맞다나 뭐 하프마다 금 이빨을 뽑아가는 소리라고. 그런 말이 네. 그런 말이 정신 차리는 소리요. 생님도 막 뽑아간다고 이런. 도둑놈이 얼마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마당에 가면 시장에 가서 음식들을 파면 너무도 이 도돌이 사는 아이들, 꽃제비 아이들이 하도 많으니까 앉아서 음식을 받고 먹는 순간에 아이들이 막 채가요. 덥석 채가니까 막 순간에 막 옷 맞는 이런 시기도 있거든요. 그때 시기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 고난의 행군 시기, 제일 초시기, 김일성 죽고 나서 그 해 3-4년 동안에 어느 여자가 그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국수를 지금 그것도 배고파서 5원짜리 강낭국수를 먹는데 꽃제비가 와서 그 국수 먹는 안에다 손 새까만 거 그걸 님은 그걸 못 가셔? 못 먹죠. 못 먹고 놔두면 그걸 겠다가 먹고 그건 부모도 없는 아이돌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시고 다 죽고 저도 먹고 있어서 시장에서 그냥 먹고 살아. 나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내가지고 버리면 그거 먹고 그 노절한 땅바닥에 떨어진 거 국수어리 줘먹고 그런 시기가 고난의 시기예요. 그 시기부터 이제 점점 북한은 계속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다가 또 아픈 이야기지만 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또 그 이후 좀 안 돼서 시라고. 그렇게 해서 오빠 도움으로 오빠 그때 당시에 그냥 장사도 하시고 돼지도 키우고 하셨는데 예, 제가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야 너도 시집 가야 되지 않겠냐 하시더라고요. 여기 엄마 홀로 어떻게 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 동네 마을 사람 한 사람 계속 따라다니는 남자분이 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상하게 좀 농촌이 여기 홍원에서 좀 또 되겠다 하는 싶은 생각. 이제는 농촌이라 하면 많이 싫더라고요. 나도 이제는 사람으로서 시내에 벌판에 가서 좀 사람답게 살고 싶은 이런 희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가 그러면 오빠 그때 졸업해가지고 농촌집 자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엔 김일성, 김정일 때는 농촌집 자녀들은 대학 가든 그 어디로 가든 졸업하면 무조건 자기 고향으로 뭐 웅땅 다 농촌으로 다 가라고 했었어요. 오빠도 졸업하면 무조건 또 농촌으로 가겠지 좀 안 좋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기계과 부분에서 오빠가 졸업했으니까 오빠 학교 때 동창이가 그 함흥에서 5호 관리소 관장으로 했었고 그 동무 형이가 또 그 지배인을 했었어요. 그 5호 관리소 지배인을 하다 보니까 오빠 그래도 영케 그 친구 도움으로 받아가지고 5호 관리소에 들어갔어요. 함흥 5호 관리소에 들어갔고 오빠를 통해서 또 제가 5호 관리소에 뭐 비서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게 그러면서 그래요 한번 봐요. 뭐 오빠 나서줬으니까 뭐 오빠 마음에서 내방 그렇게 해서 함흥으로 제가 갔었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가다나 보니까 농촌이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 생활이 항상 처음이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한 마음으로 안착되어 있지 않고 시내를 가면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게 오빠가 저희한테 그때 고난의 행군식에 우리 그때 남자친구하고 같이 세워놓고 너네들이 어깨에는 항상 짐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 이제는 이 사회생활에 지금 가정이 첫 발을 디딘 이 순간부터 너네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배낭을 메고 살아야만이 너네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항상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오빠가 우리한테 그렇게 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너네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그냥 그렇게 우리한테로 그냥 맡겼어요. 그냥 생활을. 근데 시집에 가니까 시부모님이 있고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했었는데 시집 생활도 쉽지도 않았어요. 그게 다시 그 시집에 가니까 술은 못하는데 엿 장사를 하더라고요. 엿 장사를 했었는데 술이하고 엿이하고는 만드는 건 궁합이 완전히 좋다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다시 집에서 했던 그 제가 다시 시집 가서 술 뽑으니까 술도 잘 되더라고요. 새로운 그 땅에서의 새로운 생활, 새로운 가족분들과 생활하니까 그때 생활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없는 생활 속에서 또 다시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배고기라는 거 아예 없지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엔 또 시집 가실 때 시집 가지고 갔던 옷들 이런 물품들은 내가 장사를 가고 나서 또 그 시집에 또 도적 맞췄어. 그렇게 생활이 많이 곤란했었어. 그렇게 떨어져 살다가 어머님 소식을 어느 날 갑자기 듣게 됐어요.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오빠가 엄마를 오빠 집에 데리고 가셨어요. 지금 혼자 지금 계시지 못하니까 오빠가 함흥에 모셔 가니까 엄마가 오빠 집에 파티만 하셨어요. 파티만 하셨으니까 형님이랑 같이 있는데 형님이 그때는 이민학교 교원에 했었고 우리 오빠는 오관리소에 다녔었고 엄마가 전문 다
집에 우리 어머니 집에 있기보다도 함흥에 들어가니까 더 힘들고 더 밭일도 더 네, 밭일 일감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일감이가 장사를 더 다니다가 어쩌다 집으로 가면 그 오빠 집으로 들어가면 엄마는 언제 한번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쉬는 날이 없고 이불을 끼워매지 않으면 밭에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염소를 키우니까 염소를 끌고 뭐 뽕밭에 가지 않으면 막 절로 막 많아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너네 형님이 보기가 좀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형님 눈치를 지금 보는 거예요. 형님 눈치보다 오빠로 보면 되지 않는가. 형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오빠하고 형님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는 거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밭일을 하자 하니까 밭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밭일은 오빠는 직장에 형님도 학교 일 다니지. 밭일은 다 무고 돌아가지 하니까 그 식사라는 그 당시는 엄마한테는 이제 연세 드신 이제 70세 드신 이제 엄마인데 식사보다도 휴식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 들더라고요. 병원에 갈 때마다 사탕을 했으니까 사탕을 해가지고 조금씩 엄마야 얘기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드셨었는데 후에 한 1년이 지나서 엄마 품으로 가니까 엄마가 저를 알아먹더라고요. 엄마가 그때도 계속 그 맛이 잊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맛이가 그렇게 좋더라 이랬었었는데 엄마가 알아먹더라고요. 엄마 제가 왔는데 왜 알아못 보느냐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그때 엄마가 좀 이상하게 짐에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침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북한에선 치매라는 말을 몰라요. 아예 치매란 건 여기 와서 배웠지. 북한에서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좀 60 넘어서 뭘 잊어먹거나 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노망한다고 기댔지. 그냥 늙어서 늙어서 오망을 쓴다고 노망이라 기댔지. 치매라는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자식도 못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엄마한테 또 아무것도 내가 못 드렸어. 그때 그냥 엄마가 아무것도 못 드리고 그냥 나한테다가 형님이 집에 그 수수랑 잘 됐었어. 수수 있었었는데 그냥 수수도구 그릇에 이렇게 담아져 있는 걸 나를 수수도 그릇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때 나도 배고팠으니까 막 장사하면서 돌아다녔으니까 그냥 수수떡을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때 거의 절반이나 되게 먹었었는데 그렇게 먹고 나서 다시 놓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장사를 내가 막 술 장사를 하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중에 저 친구를 만났었어요. 그 신랑을 만났었는데 야, 너 여기서 뭐라는 거야? 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장사하다가 중간에 지금 그 얘기를 중간에 지금 우연중에 지금 친구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물이 흘린다는 것보다도 이상한 느낌이 별로 안 좋은 느낌이 좀 불만 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배낭을 그 시집다 두고 그 다음에 정신없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문 앞에 우리 오빠네 집에 이 경사를 이렇게 산전막에서 이렇게 있는 데서 오가니서 다 집을 다 줘가지고 언덕막으로 다 올라가니까 눈물이 막 쏟아져 흘러내려오면서 걷잡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이가 이제 방금 그때 시집 간 8살 때 됐었는지 집에 들어가니까 벌써 이미 엄마가 간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집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쳐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 울음이 하나 안 나오고 엄마 관에 옆에 앉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왜 그때 칸을 열어보고 엄마 손을 잡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 후에 있으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벌써 엄마가 간속에 이미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더는 못 보겠구나 하고 눈물이 막 흐르며 있는데 이제는 다음날 이제 메고 나가니까 그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엄마 손을 잡아보지 못했는데 그다음부터 막 통과가 울기 시작하는데 오빠가 야 정신 차리라고 신발 똑바로 신고 정신 차리라 막 이러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엄마가 얼마나 마음씨가 고왔으면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산에 깊이 파면 팔수록 지내기가 얼마나 좋은지 또라 하나 없이 땅이 그렇게 파 들어가는 게 엄마가 너무 마음이 고왔고 생전에 잘 지냈었고 마음이 고왔었던 사람들이 땅도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간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묻어주셨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내려가면서 한참 앉아서 돌아갔던 그 세월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그때 생활들이. 근데 꿈에서 보니까 내 엄마가 나를 보지 못하고 돌아간 게 지금까지 엄마가 나한테 좀 많은 뭐 안 좋은 한을 품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나타나면 꿈에서 엄마가 나타나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아파요. 그 후에서도 엄마가 내 꿈에 싹 나타나면 아차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꼭 아픈 일이 생겨. 어디 아파요. 어머니께서 막내딸 많이 챙기시느라 아프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느라고 그래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은 연세가 그때 70세. 아직까지 엄마가 허리도 구부리지도 않고 그때 돌아가셨는데 밭에서 일하시면서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면서 하시더라고요. 사실 대한민국에 계셨으면 정말 아직까지도 건강하신 어머님으로 되어 계실 텐데 뇌출혈 그때 엄마가 뇌출혈이 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힘듦, 아픔 다 이겨내면서 그냥 반일을 하신다는 거는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쉬고 싶은 마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밭에 나가면서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막 이러면 내가 자기 기능 못하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북한의 현실이죠. 하는 거 네네네. 70대가 돼서도 쉬지 못하고 반일을 해야만 내가 뭔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병원 어디에 가가지고 뭐 내가 어디야 병이 걸려도 이게 무슨 병인지 알지도 못하고 네. 병원 거기서 가자면 함우대병원을 홍원이야? 이제 나중에 함흥에서 또 가셨으니까 함흥에서도 우대병원까지 오자면 멀어요. 차도 없지. 원래 그러니까 아프면 아파도 그냥 집에서 약이 없으면 병원에도 약도 없고 집에도 약도 없고 하니까 먹고 살아갈 쌀알도 없고 하면 그냥 집에서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북한에서의 생활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가 않은지 한 번 더 저도 좀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1부는 이제 이 북한 생활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2부에서 이제 정말 그러니까 왜 탈북으로 점점 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렇죠. 네,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2부에서는 정말 그 결정적인 탈북하게 된 동기와 또 이분 여러분 북송 당하신 분이라는 게 지금 느껴지십니까? 북송 당해서 교화소 생활을 무려 2년 한 그 이야기부터 제가 2부에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